화 자체가 이제 화는 이제 물질 세계예요, 물질 세계. 인간의 세상이고 이제 수는 정신 세계인 출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 신의 세상이에요, 신의 세상. 우리 이제 여기를 우리 인간의 인의 세상이라고 되는 거야, 화는. 그러면은 신이 자기의 의지를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겨울이 자기의 의지를 이렇게 표출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가의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 우리에게는, 우리 사람에게는 복이 있으니, 복이 있으니, 예수님이 즉 사람을 통해서 복을 실현하는구나, 이런 가사들이 많더라고. 그냥 그걸 보면서 뭐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학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수라는 정신 세계의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 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 그럼 우리 인의 세상, 사람의 물질적인 것을 표출한 건 뭐라고 하냐면, 금이라고 하는 거야, 금. 결국은, 이 수목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정신의 영역이라는 거야, 정신의 영역. 그럼 화금은 뭐의 영역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영역. 이 개념을 아주, 우리가 말하는 이 토라는 인식체계라는 것이, 이 인식체계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목화 다음에 토, 금수가 나왔을까? 이 개념을 잘 인식하죠. 결국은 이 인식체계라는 것은 결국은 이 화에서 금으로 갈 때 인식체계가 정립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화목가장은 인식체계가 정립이 안 됐다는 거지. 결국 이 화목은 뭡니까? 즉 신의 의지가 결국 뭘 만드니까 인간의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자명한 겁니다. 이 목은 신의 의지의 표출적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세상을 만드는 상태가 수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화금에서 결국은 이 인식을 누가 하는 겁니까? 바로 인간 세상에 있는 화가 인식하는 거예요. 즉 인간이 인식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를 갖다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목화 가정에다 토를 집어넣을까? 화금 사이에 토를 넣으면 수목 토화금이 되나? 막 고민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안한 것이 이거죠. 이 신의 의지로 인간의 세상에 만드는 것은 인식체계와는 상관이 없구나. 이거는 이 신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완성하게. 그 인간 세상은 맞았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결국은 신의 의지를 똑같이 인식해가지고 다시 이 금이라는 어떤 인간 세상에 만든 물질의 영역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수한테 이렇게 찬양하다, 그 다음에 칭송하다, 추앙하다, 이런 개념들을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토가. 그래서 토는 결국 금수에서 연결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거의 과거인 정신, 즉 신이 만들어낸 세상이 바로 인간 현재라는 거죠. 그래, 그게 바로 신과 인이 일치한다. 신과 인이 일치한 이런 신인 사상이라는 거, 신인 사상. 이걸 우리는 천지인 사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과 땅이라는 곳은 인간, 그리고 신이고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은 우리는 소우주라고 가장 칭했던 거죠. 건방진 얘기죠. 건방진 얘기. 하지만
우주, 그러니까 네 안에 우주 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왜? 이것을 말한 사람 자체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좀 신과 같이 좀 높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군자라는 말도 만들어냈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이 수가 겨울을 상징한 부호로서 정신적 영역을 담당하는 거고 화는 여름을 상징한 부호로서 뭐 인간의 활동성을 담당하는 부분, 즉 물질적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그 과정을 우리는 목이라고 금과 금이라고 했고, 요때 드디어 이 정신의 이 형체가 나타나는 거고, 금으로 이 물질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개념을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이제 그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바라본다 하는 그런 얘기들.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적어놓은 내용이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좀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던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다 정리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마지막에 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시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많이 할 거고, 그리고 운동성과 그 다음에 이 자의적 의미 같은 건 나중에 12운성 12신살인 개념으로 한번 통찰해 볼 건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이번 주 선생님이 이제 우리 18일 특강원 선생님 못 오시잖아요. 너무 머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서울.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잘 아신다며. 예, 노원 쪽. 그래, 근데 너무 머니까 못 오시잖아요. 그죠? 뭐, 얼른 오세요, 그 뭐. 거기, 우리 장모님 장모님께서 거기다가 약도까지 다 그려놨어. 태능역 내리셔갖고, 도깨비시장 쪽으로 쭉 오시면 돼요. 태능역 내려가지고 오시면 돼요. 태능역이나 공릉역 내려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인사들도 하고, 오늘 거의 다 오시니까, 초급과장. 그래갖고, 다른 분들도, 거기 지금 추세를 한 7-8분 모실 것 같아. 그래갖고 서로 인사들도 하고 또 얘기들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각자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도 잘 취합해서 이렇게 맞춰지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시간 나시 저 군산에 계신 분도 오신대. 매일의 행복님. 장문 우리 학회의 장문. 우리 학교 이제 고문님이라고 하죠. 고문 장문 우리. 그래서 하고 이제 저 매일의 행복님도 이제 군산에 계신 분인데 그분도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오셔가지고 그래요? 서울에 연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연고 없어요? 서울에? 그러면 한번 오시면 되겠다. 치과 겸사겸사 해서. 그러시고. 비행기는 김해에서 타시는 거예요? 김해? 김해 타면 1시간이 모자나요, 서울까지. 금방이네. 노원에 계시다고. 노원에 있으니까 겸사겸사 볼 점 한번 오시면 되겠다. 그러면 거기다 빨리 이제 참석하겠다고 빨리 댓글 써야지 안 써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준비하고, 또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이제, 남양주, 별내랑, 다산에서는 우리 이제 수업 듣는 분,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 강의를 또 해요. 저기서, 무슨 센터야.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조금씩 늘려나는 거 나가는 거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하고 서로 사상업자도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로도 이렇게 힘이 되는,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좋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좋죠. 그래가지고 하면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오시면 좋고. 또 우리 양산에 계신 분도 있고, 양산에서 지금 철학관 조그맣게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 있고, 다른 기타 이제 다른 또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이런, 거 가져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12신사를 좀, 나중에 이제, 7월달쯤 됐을 때가 좀 빨리 알려드리려고. 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 이제 심리와 이렇게 심리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심리 싸움 할 때 이 12신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12신살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12신살은요, 이 사람의 이제, 이 행동 방식과 이 심리 상태를 진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단초를 제공해줘요. 그 다음에 12운성은 뭘 제공해주냐면, 12운성이란 이 사람의 이 발현 방식을,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행동과 심리의 이 발현 방식을 제공해, 발현 방식. 발현 방식을 어떻게 제공하냐면, 이 내적 작용이냐, 외적 작용이냐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12운성과 12신살은 되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이것만 가지고 사주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주 전체의 이 구조를 해서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 방식을 이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구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경찰 구조다 쳤을 때, 이 사람이 이 형사가 될지 아니면 정보과에 근무하는 사람일지, 행동 방식이 이 사람이 좀 과격한지 아니면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잡아주는 것이 이제 12신사가 12운성이라는 거예요. 전부 다 요것도 12지주 맞아 다 12를 쓰기 때문에 12. 결국 12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줄 수 있는 이건 12는 결국 뭐야? 이 변화 과정이잖아요. 변화 과정 속에서 있는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게 12라는 뜻이거든요. 12개 지지의 변화 과정 속에서. 10이라는 것은 10개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의 고유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10에서 딱 끊어지는 건데, 12는 그 10을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넘어선 범위가 있다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왜 우리는 10간 10지라지 왜 12지를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10간이 여기서 딱 끊어지고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즉, 1에서 0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101이란 뜻입니다. 101. 이렇게 가지 않고, 왜 12로 갔다는 거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된다. 요 의미란 말이죠. 천간의 시간은 딱 끊어져 갖고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봅시다 한번 이제 그 시발점으로 오늘 이제 자수를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보적 대칭 관계로 항상 열렸다는 거예요. 즉, 이
땅은 이 자수의 공간이 딱 온다는 것은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이 12지는 땅이잖아요, 땅. 땅에 대칭되는 게 뭐죠?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럼 하늘은 사주팔자에서 어디라고 그랬어요, 잠깐? 사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땅은 우리, 이 하늘이고, 땅은 뭐죠? 땅은 우리가 해자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 땅이, 우리 그런 땅이 아니라 이제 아래, 하늘은 위란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래니까 음이고, 위는 양이라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오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이제. 오화 그러면은, 자수가 하늘이 열렸다 그런 것은, 오화는 뭐냐, 하늘이 닫혔다는 뜻이겠죠? 이런 개념을 항상. 그러면 자수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 즉 뭐냐? 여름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즉 화라는 기운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수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이 동지라고 해요. 동지라는 것은 드디어 그 양이 서서히 증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양의 살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즉 드디어 가장 깊은 곳, 음이 가장 깊은 곳에서 드디어 양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이 동지입니다. 동지부터. 그럼 요게 다른 말로 말하면 드디어 뭐야? 즉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즉 하늘이니까 사옴이라는 어떤 화기운이 드디어 여기서부터 생겨났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면 태지라고 부르는 거. 태지. 뭐 생기다. 어떤 것이 생겼다 뭐야? 화의 기운이 여기서부터 생겼답니다. 화의 기운이 생겼다. 드디어 사람이 뭐야? 드디어 뭐야? 간절함이 생기는 겁니다. 간절하게. 쥐구멍에 볕들 날 있기를 매일같이 빌어야 됩니다. 자수. 선생님이 임자년생이잖아. 어떻게 돼? 어디다 빌어야 돼요? 어디다 비세요? 하늘에다 빌어야죠. 선생님, 땅에다 빌면 아무 효과 없어요. 선생님 진짜 하늘에다 진짜 선생님 요새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일찍 나죠? 일어나자마자 한번 해줬잖아요. 내가 한번 밥을 해요. 이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선생님한테 특별히 내가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 저랑 약속해 잘할 자신 있어요? 약속하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자마자 밥을 하세요. 그러니까 밥 많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한 조그만 공기로 한 2공기 나오게끔 하세요. 밥을. 그래서 밥을 2공기를 이렇게 뜨고 물도 이렇게 2개를 뜨세요. 그래갖고 하나씩 놓고 이걸 비세요. 빌고 밥 가운데를 이렇게 퍼가지고 숟가락으로 찍어요. 이렇게. 그리고 떠는 물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젓가락으로 이렇게 3번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물에 놓은 거를. 이해됐습니까? 아니, 이렇게 제발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푼 숟가락으로, 밥알 갖다가 조금씩 음복하시고, 또 하나 남았잖아요? 예? 똑같이 방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요거를, 진짜, 매일같이 하세요. 매일같이 하세요. 매일같이. 이거. 매일같이 하시고, 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하늘에다 비는 거, 하늘에다가. 그래서
두 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씩만 비세요. 두 개 짬뽕으로 빌지 말고. 하나씩만. 요거를 매일같이 하셔요. 매일같이. 이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도 있지만 그 정성을 기울인다. 정성을. 그러면서 이제 매일같이 하시면은 일단은 이 정신적 안정감이 이 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신이 되게 불안해요. 자의 지장간이 어떻게 됩니까? 임계가 뭐야? 즉 임수의 응축의 모습이 개수의 발산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누가 이 모습이니까 누가 겨울에 있는 것은 뭐라 그랬죠? 금의 모습이 금이 즉 경금에 완성된 그 물질이 신금으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아까 말했잖아요. 겨울은 뭐야? 뭘 확정진다 그랬죠? 가을이 이렇게 경금과 신금이 분리되는 겁니다. 경금과 신금이 분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완성된 나의 모습들이 되게 떨어져 나가는 걸 피부로 느껴요. 이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분리되는 겁니다. 이게 이 자연의 당위성이에요. 자연은 당시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자 같은 경우는 그러하게 그리고 이건 뭐냐면 나의 인식체계에 혼돈이 와요. 혼돈. 금수는 인식체를 갖고 있잖아요. 자에서부터 다시 인식체계, 새로운 인식체를 갖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인식체계에 혼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어디다 빌어야 되냐면 바로 사람의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다 빌어? 하늘에다가 빌어. 땅에다 빌면 안 돼요. 땅에다 빌면 자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늘장은 양적 기운으로서 양한테 비는 거고, 그러면 반대로 오는 뭐야? 땅에다 비는 거야. 땅에다가. 응? 그래서 오를 할 때는 언제 하냐면 저녁 한 5, 6, 7시 요 사이에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반대로. 그건 안으로 숨자라. 양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다. 양이라는 그 의미는 밖으로 퍼뜨리다의 뜻입니다. 음이라는 것은 뭐냐? 안으로 모으다의 뜻이야. 모으다. 이랬죠. 음양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은 퍼뜨리는 기운이고 음은 모으는 기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시발점, 모든 것의 시발점이 바로 동지에부터 화의 기운이 드디어 알아차리는 겁니다. 사람이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동짓날 뭐 먹습니까? 팥죽이 무슨 색이에요? 근데 붉은색 같지가 않죠, 그죠? 시커먼 색이지. 그러니까 팥이 붉은 거지, 팥죽이 붉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붉은 것을 가르니까 이제 시커매지는 거죠. 팥죽 먹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귀신들을 물리친다는 것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음이라는 음의 성성을 물리치고 이제 밖을 향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이라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야. 뭐야, 이 절대적 자기 가치 기준이잖아요. 절대적 인식체계라는 것이 음이잖아요. 양은 반대로 상대적 상대적 인식체계. 그럼 절대 인식체계라는 건 뭐냐면은 나의 기준에 맞추겠다, 모든 것을. 상대적 인식체계는 나의 기준보다는 뭐야? 남의 기준 또는 사회적 기준에 맞추겠다. 이건 나의 기준 또는 나의 개인적 생활에 맞추겠다. 이거는 사회적 어떠한 요구에 순응하겠다. 이런 것이 상대적 인식체계 갖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들은 남의 기준 또는 사회적 요구에 잘 수용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기토를 갖고 있는 것은 나의 기준 또는 나의 개인적 생활에 영위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게 음양이라는 겁니다.
자수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양이 증가하다.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저기서 태지, 화의 기운이 스물스물 태지로 드러난다. 이것이 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외에 뭐 금이 뭐 분별되고 목이 조금 그거는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왜 양의 기운을 아니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야. 즉 화의 기운이 드러나니까 화의 기운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야? 금이 분별을 이루고, 예? 목이 어디 스물스물 어떻게 기지개를 피고, 그러면은 병자월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받겠죠. 화의 기운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여기서 뭐야? 목금을 살피다 의 뜻입니다. 자에서 금과 목이 변화가는 과정이 잘 되나 못 되나 살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자축에 병화가 있는 사람들의 직업적 요소가 바로 연구직, 연구원, 또 경찰, 군인, 막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유추가 한다는 거지. 무조건 이런 게, 자에서는 뭐야? 화의 기운이 드디어 사람의 간절함이 생기고 하늘이 열렸다. 그러니까 간절한 사람들한테 빛을 주는 거예요. 병자란 뜻이. 그러니까 벼가가 없어도 자는 그런 걸 항상 바란다는 거야. 그럼 자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뭐야? 금이 분별되면서 목이 서서히 어떻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런 것까지, 그런 것들을 병화로 인식하겠다는 뜻이에요. 예? 양적으로. 이거를 좋게, 유리한 방향으로. 근데, 예를 들어서, 병오다. 예를 들어서, 병오는 반대야, 반대. 이 목이 점점 금으로 바뀌잖아요. 그거를 막 아쉬워하는 거야. 막 안타까워하는 거야. 오화는 드디어 음의 기운은 인시하잖아. 근데 그거를 용납 못하겠다는 거예요. 병호. 나는 더 아직까지 여기도 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왜 자꾸 나들 어리 학원 가라 그래.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네 목들이랑 멀어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금들을 만나러 가는 거야. 아주 짜증나. 나처럼 뛰어노는 애 만나야 되는데 가서 가면 뭐 말만 시켜도 톡톡 쏘고 말이야.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선생님 얘가 떠들어요. 막 이런 애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임자는 병호의 반대겠죠. 임자도 마찬가지예요. 자에서 화의 기운을 느껴야 되는데 임수는 뭐야? 화의 기운을 느끼면 막 뭐가 잘못됐다고 막 이상해지는 거야. 그리고 목들은 어떻게 해요? 목들은 막 억압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임주일. 이런 식으로 임자가 오면 또 그런 모습이, 저는 반드시 사람의 간절함이 생겼는데, 야, 간절함이야. 야, 안 돼. 간절하게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세상. 이런 부정적인 경향을 막 보이는 거고. 그게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임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그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요? 기본 베이스가 뭐예요? 수라는 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간다는 거지. 근데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호가 있는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병자라든가 병호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화라는 베이스를 깔고 들어간다는 거야. 세상은. 야, 세상은 행복한 거고, 세상은 노력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고, 세상은 인간의 의지. 근데 수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인간의 그 자유의지를 먼저 중요시 하니까 인간의 그 본질적인 본성을 더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후천적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야. 그런 거를 중심으로 얘기하지만 병화들은 그게 아니에요. 야, 인간은 선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천적인 게 중요한 거야. 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성향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임수가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야, 후천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선천적 자질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임수와 병화의 가장 같으면서 틀린 맥락이고 하나입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게 자수입니다. 자수가 드디어, 즉 동지가 와야지만 비로소 우리 인간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수는 뭡니까? 인간과 뭐예요? 신과의 싸움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알리는 겁니다. 누가요? 아직까지 누가 이겨요? 식이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신도 알아요. 점점 나중에 인간이 자기를 누를 것인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장 강합니다. 자수가. 왜? 모르면 모를까 알거든. 그러니까 무식한 놈이 장땡이라고 그랬어요, 옛말에. 모르는 사람이 대장이 모르는, 알면 못해요. 옛날에 그 도박하는 사람들요, 모르는 놈이 돈 따요. 고스톱 칠 줄 아세요, 선생님? 미나토는? 그럼 카드 게임 같은 거.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임자. 막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노는 거 가서 회방이나 하고. 니는 뭐 하고 있냐? 야, 때려쳐. 그 해도 안 돼, 그거. 애들 속검내라는 거. 야, 이거 먹지도 못하는 거 뭐 해?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지풀도 모르는 놈이 가서 돈 따와. 근데 아는 순간부터 어떻게 전 재산 말아먹는 거야. 알면 왜? 알면. 그 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말에 이제 모르고 저지른 죄는 죄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게 이제 정당방이에요, 정당. 그러니까 불안과 공포에서 인간의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 행위는 법으로 보호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도 이제 과연 그랬을까? 엊그제 그 트레이 보니까 그 어느 식당에 어떤 강도가 이제 장난감 총 가지고 와가지고 위협해가지고 거기 식당에 있는 손님들 돈을 이렇게 갈취를 했대요. 그리고 나가는데 그 손님 중 한 사람이 총을 갖고 있어서 그 강도를 총으로 쏴 죽였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영웅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이 강도 총을 보니까 장난감 총이야. 그리고 이게 과잉 방어냐. 근데 결국은 뭐 경찰 입장에서는 기소를 안 했대. 그냥 정당방위 인정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저 총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구분해. 자기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총으로 방어권을 발동한 좀 아쉬운 것은 왜 꼭 다리 같은 데가 쏘지 왜 딴 데 쐈을까. 그래서 다리 쐈을 때 또 쏘는 사람이 이제 그 총으로 반격할까봐 그냥 몸통을 쐈대는데 좀 아쉽더라고. 사람 목숨 참 허무하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했던 행위로 인해서 타인이 받게 되는 강도는 다 틀리다는 거야. 이거잖아. 선생님이 뺨을 때렸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때리겠어요? 아프게 때리겠어요? 그냥 덜 아프게 때리겠어요? 마음만 아프고 때리는 거는 토닥토닥 거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요 똑같은 느낌으로 남을 때렸을 때 선생님은 뭐 아무렇지.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은 반대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뭐가 아프다고 하지만 받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아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가 호숫가에 엄청난 파동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뭔 일을 일으키는지 모르는 겁니다.
개구리는 그 돌 맞아서 죽는 개구리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개구리가 죽으면 개구리 그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덩달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구리들이 이 해충을 잡아먹거든요. 해충을 못 잡아먹으면 뭐야, 전염병이 찬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돌멩이 하나가 진짜 전염병을 퍼뜨린 거야. 그거 꽃으로도 때리지 말란 말이잖아.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나의 경험치가 전부, 세상의 전부가 아니야. 쟤를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럼 나의 경험치지만 상대방의 경험치도 틀리더는 거야. 꽃으로도 아이들은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 시작이 자수라는 거야, 자수. 그리고 자수. 그러면 모든 사주에서 뭘 찾아야 돼요? 모든 사주에서. 아니, 자수가 있냐 없냐부터 찾아야죠. 자수가 언제 들어오냐. 얘는 뭐야, 삶의 목적성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면 어떤 목적성? 양적인 목적성. 그거는 병화라고 하는 겁니다. 양을 대표하는 병화. 삶의 목적성. 자수만 찾으니까 자수만 찾지 마요. 자수를 품고 있는 게 뭡니까? 축토죠. 임목이죠. 묘목이죠. 진토죠. 사화죠. 이렇게 찾으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삶의 목적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겠죠. 이렇게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으면 자수만 달랑 찾지 말고, 저 자수 없는데 그러면 또 축토 그러면 자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우 안 속는데요. 임목은 자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아니 안으로 작용하겠지. 봄이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의 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안에서 숨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부터 사까지 있으면 삶의 목적성이 뭐라고요? 양적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 크기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우와의 하지에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임수가 있죠. 오, 미, 신, 유, 술, 해까지 이렇게 임수라는 음의 모습이 이렇게 있다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삶의 목적성이 임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동지와 하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합해서 이지라고 그래. 이지. 네. 봐봐요. 임수의 작용력이 점점 개수화되고 있다는 거지. 그 모습을 우리는 병화라고 부르는 거야. 그 모습을 병화라고 부른 거야. 그거 우리는 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죠? 바로 이겁니다. 뭐, 그렇게 불렀으니까 다시 또 자기 이름 찾아가는 과정이, 5에서 핵가장이 또 자기 이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세상은 임수. 이 됐죠? 오늘 큰 거 하나 이제 발견하셨네. 버리는 겁니다. 그 시작이 하늘이 열린 겁니다. 하늘. 하늘.
그치, 뭐야. 만물에, 사람이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간절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죠, 임자지가 간절함이야. 임자잖아. 간절함이 있는 거죠, 간절함. 근데 간절함이 너무 커. 줄여요, 간절함 좀. 아,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연줄이 있으니까 너무 커버려. 너무 크니까, 좀, 이거 구체화 시켜야 돼요. 너무 커. 그러니까. 틀리죠. 간절한 거, 욕심은. 이게, 간절함은요, 간절함과 욕심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욕심은 뭡니까? 욕심은, 아니, 욕심은요, 인간이에요, 인간. 간절함은 하늘이 하늘, 신. 근데 욕심은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과 같은 거예요. 욕망. 간절함은 그게 아니에요. 나의 본성과 같은, 본성. 나의 본성. 이게 욕심과 간절. 여기 임자가 예를 들어서, 저 시주에 있었다. 요거는 이제 욕심이 돼버리지. 내가, 엊그제 선천과 후천에 설명해 줬잖아. 선생님 어디에 있어요, 자리가? 선천에 있잖아. 그것도 선천 중에 대장인 자리에. 임자가 시주에 있잖아요. 이건 100% 이거는 후천입니다. 후천적으로. 걔는 후천적으로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걔는 욕심이 많아, 욕심. 그러니까 욕심을 내야죠. 하지만 이 욕심은 괜찮아요. 정신적 욕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인간 본성을 갖는 욕심을 좀 가지라 이거죠. 욕심적으로 인간 본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뭐야? 이제 여기 누구야? 자식이 나와야 그 본성이 나오는 거야. 그런 욕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아요. 어디 쪽에다. 그러니까 자수는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진짜 하늘이 열렸지. 하늘이 열렸다는 거, 하늘과 뜻이 통하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혼을 얻어낸다. 이런 것이 바로 자수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쭉 써놨어요. 쭉 써놨기 때문에, 자수 쭉 읽어보시면은 아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수에서 이제 생황묘 구조와,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유기적 관계를 찾아보는 방식. 지난번 한번 설명해 줬죠. 유기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 지속성. 예? 두 번째가 뭐죠? 확장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효과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어떤 인식체계를 의미하는 관계성.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수의 지속성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금이 유입돼야 되는 겁니다. 금이 유입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의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있겠죠. 신유술이냐, 신금이냐, 땅에 떨어진 유금이냐, 아니면 뒤범벅된 술토냐, 창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유술을 분리할 때 쉽게 분리하세요. 그냥 요 신금은 그냥 누구나도 먹기 좋은 과일이야. 탐스럽잖아요. 어? 너만 잡는 다 만지잖아요. 한 번씩. 짜증나요, 안 나요? 어떤 놈은 그냥 좀 눌러버려. 그러면 찝 상처나잖아요.
그 신금 있는 사람들이요, 가슴에 이 스크래치 하나씩 갖고 있어. 말 못할 스크래치. 저 잇목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이놈 이쁘네. 뿌리 만지잖아요. 근데 서서히 부드럽게 만지는 놈 있지만, 그 똑 부러뜨린 놈 있잖아요. 잇목이 있는 놈도 어딘가 어렸을 때 어딘가 다리 하나 똑 부러진 경험이 있다는 거야. 상처 하나. 이거는 뭐 육체적 상처고 신금은 정신적 상처 하나쯤은 갖고 있을 기회가 크지. 왜?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씩 다 만져보는 거야. 유금은 이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나 손대면 어떻게 손 잘립니다. 땅으로 떨어졌으니까 위치가 고정됐잖아. 손 잘려, 손 잘려. 너 내 거에 손대? 너였구나. 맨날 우리 집 지나가다마다 내 열매다 손댄 놈이. 이 자식이네. 이거 손 잘라버려! 뭐 이런 거야. 그겁니다. 과수원에 있는 과일을 이렇게 따먹는 거는 경범죄입니다. 예? 떨어지고 수확한 그 통에서 꺼낸 거는 절도죄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핸드폰을 뭐라 주웠잖아요. 그거는, 무슨 해서 경범죄인데, 화장실에서 뭘 주웠잖아요. 그 절도죄가 돼요. 화장실은 그 건물주가 주인이잖아. 그런데 길 가다가 주는 건 나라가 주인이잖아. 이런 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디서 주셨어? 그럼 무조건 길에서 주셨어요. 그래야 돼. 애들한테 꼭 시켜요. 건물 그러면 그거 안 돼요. 무조건 길에서 주셨다 그래. 길에서. 박박우기라 그래. 길에서. 그럼 그건 경범죄 처벌법기 못 돼요. 솔직히 이게 어디서 주셨어? 어른 화장실. 바로 조서 꾸미자. 근데 길에서 주셨다고 박박우기면 그냥 조서도 안 꾸며요. 그 경범죄 처벌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신유술의 차이. 그러니까 신금은 유금은 땅에 떨어져 위치가 확정된 거고, 술토는 위치가 확정된 놈끼리 아래서 있는 겁니까? 이거 뭐야, 이거. 술토는 뭐야? 걔네끼리가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에 유입되는 것 중에서 이게 신이냐, 유냐, 술이냐, 이런 거. 신이 오는 애들은 뭐야? 되게 고고한 애들이에요. 고고한 애들. 근데 가슴 속에 상처 하나 있으니까 좀 고독을 즐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경계하는 겁니다. 유금은 위치가 딱 확정된 애입니다. 그래도 마음대로 하시오. 어차피 땅에 떨어진 거 엎어치나 며치나 짓고. 술토로 들어가느니, 저 자수한테 가가지고 그냥 와서 이쁨이나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술토로 들어가는 거 뭡니까? 기껏 어떻게 해서 자리 잡았는데 자수가 또 자꾸 나오려니까 짜증나 안 나요. 그러니까 투덜투덜 걸리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 술자. 이런 식으로 굽이 유입되는 겁니다. 그거 사피는 겁니다. 술토로 오는 애들은 뭐야? 술자가 있는 애들 뭐야? 투덜투덜. 매사에 투덜투덜이야. 칭찬하는 법이 없어요. 국이 갑자기 꽃들이 잡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미역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 그렇게 꽃들이 잡아요. 밥알 크기가 왜 틀리냐. 그렇죠. 아예 무조건 100% 그런 면 있어요. 아니. 무조건 있어요. 그러면 술자가 붙어 있으면 한 번화가 끝나요. 떨어져 있잖아요. 두고두고 씹어.
근데 이 강도는 약한데 두고두고 씹어. 짜증나 죽겠어 아주. 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또 이러냐. 술잔을 한번 하고 까먹어. 근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두고두고 이게 얘는 넌 말을 해도 안 고치냐 왜. 술자잖아. 술자. 뼈고 있어요. 진짜 심지어는 막 그런 것도 얘기한다니까 세상에. 아 진짜 뭐 김밥 쌌는데 밥알 개수가 왜 이렇게 지난 거가 틀리냐. 하다못해 별 그자 뭐 요번 물은 뭐 몇 시에 받은 물이냐. 그러니까 없는 걸 만들어 내서라도 그걸 우리 격각이래 격각. 아니 어떻게든 딴지 걸어. 사주에 격각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딴지 거는 겁니다. 딴지. 아니 딴지 걸릴 일이 막 생겨. 나도 모르게. 오늘 같은 경우 딴지 걸릴 일이 막 생기는 거야. 술자.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 뭔가 반드시 뭔가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자수만 하는 거 다른 것도 이런 식으로 다 판단하는 겁니다. 확장성은 뭡니까? 자니까 확장한다는 거 봄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이 있냐 없냐. 목의 표출이 목의 표출이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이거 임묘진이라는 거야. 임묘진이 있냐 없냐지. 이것도 모습도 딱 임묘진이 이렇게 다 이 모습이 신유술처럼 똑같습니다. 이는 아직 뿌리가 안 됐는데 이 오만 가다가 얘는 뭐 이렇게 다리가 부실해. 그러다 툭 쳤는데 다리가 똑 부러진 거야. 그게 인입니다. 묘는 뭐 땅을 뚫고 갈 위치를 정하다 위에. 그러니까 묘는 떨어질 곳을 정하다, 위는 올라갈 곳을 정하다 의 뜻이야. 그래서 지는 딱 올라가서 쫙 퍼진 모양이고. 이겁니다. 이게 확장성이라는 겁니다. 됐죠. 효과성은 뭐야? 확장한 근본 이유는 뭡니까? 효과성은 뭐죠? 이제 화를 이제 취하냐, 화를 만나냐, 안 만나냐. 이 수가 목으로 나오는 건 화를 만나겠어야죠. 화를 만나냐, 안 만나냐. 만나서 뭐 한판 겨루기를 하자. 이제 한판 겨루기를 하자. 한판 겨루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반드시 뭔가 하나는 만들어내자. 우리 둘이 열심히. 이 효과성입니다. 관계성은 뭐냐?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무토 내가 너한테 맞출게. 기토 네가 나한테 맞춰. 이 무기입니다. 요게 바로 요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야? 축, 진, 미, 술이 되는 겁니다. 진수축미를 만났을 경우에 어떤 모습으로 발현되는 건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따져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이제 물상도 찾아보고 뭐 해보는 거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자수가 갖는 의미라는 거죠. 특징. 그래서 우리 오늘은 얼른 이제 오늘 자수 다 끝나는 건데 앞에 이제 그 서론 부분이 조금 정립을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빠르게 가가지고 자수 마무리하고 이제 축토 넘어갑니다. 축토는 이제 하늘이 열렸으니까 뭐가 열려? 축토는 땅이 열리는 거야. 땅이. 그리고 이래서 사람이 드디어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오비시는 뭐겠어요? 하늘이 닫히고 땅이 닫히니까 사람이 드디어 숨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 신이 있는 사람은 뭐야? 숨기를 잘해요. 하도 저놈들은 만지니까 이건 진짜 막 짜증나 죽는 거지 진짜. 신이 있니까 괜히 내가 열매가 돼가지고 이놈저놈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틈만 나면 숨는 겁니다. 신은 안 보이려고 그러는 거 신은. 왜 이제 다 완성되시니까 아쉬운 게 없잖아. 근데 반대로 목은요
완성하고 싶어갖고 사람만 보면 달라들어요. 그냥 내 뿌리 좀 끊어 먹으세요. 그러면서 내 다리 어딨냐, 내 다리 어딨냐 아시죠? 옛날에 전설의 고향. 그런 식으로 뿌리를 자꾸 던져오면서 그런 것 개념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막 외우지 말고 왜 그러한지 내가 지금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얘도 잘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뭐 주중에 상담하실 때 우리가 배운 내용 있잖아요. 계절 써먹고 요거 배우면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매도 얼마만 봐도 띠만 봐도 딱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오면 무슨 띠의 매도성만 딱 잡아도 선생님이 알고 있는 지식과 요걸 잘 믹싱하면은 좀 더 기가 막힌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서 임상도 많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성격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성격 검사한 거 결과 보고 얘가 매도성이고 무슨 띠 갖고 있는지 한번 체크 크로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막 거의 공통적인 상황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현장 지식이라니까. 음. 음. 그렇죠. 그거 봤어. 그런 것들 하나씩 이제 다 임상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왜? 개수는 뭡니까? 없앴다, 생겼다잖아. 신기하죠. 이제 그런 것들 다 하나씩 알아가는 거야. 그런 것들이요. 뭐 이렇게 임상과 그러니까 제 강의의 특징은 그렇게 임상적으로 다 확연하게 다 이연력 비연력이 안 돼 나중에는. 엄청나게 속고 그렇죠. 고무적인 발전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씩 가면 돼요. 그리고 항상 또 강조하지만은 이제 진짜 지금 김치 담글 시간이에요. 아니면 이불 호창 꾸밀 시간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예, 예, 예.